안녕하세요.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정보를 제공하는 친절한 부동산 선배 민성씨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뤄볼 주제는 빌딩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할 장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이런 곳들을 방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빌딩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딩 투자는 세심한 준비와 검토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전 필수 방문 장소들을 하나씩 소개를 하면서 빌딩 투자 검토의 수준을 한층 높여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빌딩 투자 검토는 기본적으로 임차인들의 상태도 중요하지만 빌딩 자체의 물리적인 상태도 충분히 살펴봐야 합니다. 임차인이 수익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하면은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와 현황은 운영 비용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수익적인 측면에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 이후에는 임대인이 수익을 변경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요소나 권한이 많이 없습니다. 그나마 임대료와 관리비의 중도 인상률을 조정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비용은 임대인이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을 통해서 진출 계획을 어느 정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물리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야 이런 비용들에 대한 지출 계획, 운영 방안 등을 전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자는 빌딩의 단점보다 장점 위주로만 설명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투자 판단이나 매도자와의 협상에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딩을 살펴볼 때 어떤 장소들을 살펴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둘러봐야 될 곳은 빌딩의 방제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방제실은 빌딩의 모든 시설들을 통제하고 관장하는 장비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빌딩의 규모나 상태, 그리고 장비나 종류들은 건물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우선 주요 시설물들이 모니터링이 잘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기기들이 잘 운영되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방제실 같은 경우에는 둘러보기만 해도 빌딩의 운영 방침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를 확인하는 데 유용한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방제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분위기나 태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제실은 건물의 핵심 장비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만약 근무하는 데 불편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매입 후에 비용을 들여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한 빌딩들은 직원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빌딩 운영에 있어서 잦은 근무자의 변경은 업무 공백이나 서비스 질의 저하로 이어져서 결국 자산 가치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딩에 투자를 하려면 방제실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곳은 기계실과 전기실입니다. 각종 주요 설비가 있는 기계실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기계실은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문제점을 찾거나 개선점을 파악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곳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도 빌딩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물리적인 실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문 엔지니어들을 통해서 건물의 물리적인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받는 것을 물리실사라고 합니다. 이런 보고서를 받아보기 전에 직접 건물의 상태를 확인하면 실제로 자산실사 보고서를 검토를 할 때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의 중요한 설비 중 하나인 수변전 시설이 있는 전기실은 빌딩의 중요 에너지원인 전력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런 곳에 먼지나 이물질이 없이 수변전 설비들이 잘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발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발열을 줄일 수 있는 냉난방 장비들이 곳곳에 적정하게 가동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둘러보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수나 침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전기 기계 설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보호 장치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전 설비의 각종 개통도가 비치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전이나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비상 연락망이 비치되고 있다면 관리 상태가 양호한 빌딩으로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엘리베이터의 기계실, 각 층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들이 있는 EPS실이나 통신 라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TPS실을 살펴보면서 이런 전기 케이블들이나 통신 케이블들이 잘 정비되고 또는 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패널들의 관리 상태는 어떤지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하나둘씩 살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장소는 전문가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청결도하고 관리도만 잘 살펴보더라도 빌딩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빌딩의 옥상입니다. 건물의 옥상은 외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있고 평상시 관리를 소홀하기 쉬운 공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바닥면의 방수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옥상에 누수가 발생을 할 경우 정확한 누수 부위를 사실 찾기가 쉽지도 않고 자칫 보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옥상의 바닥의 기본적인 관리 상태도 매우 중요한 검토 사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있는 곤돌라나 쿨링타워 등 각종 설비들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살펴보고 관리 상태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잘 볼 수 없는 곳은 매입 후에 큰 비용이 들어가거나 수선이나 교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장소는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은 옥상과 마찬가지로 바닥면의 관리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차장의 경우 대개 방수 처리를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닥으로 스며든 물이 아래층에 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고는 빌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바닥의 균열이나 방수 상태를 직접 살펴보면서 꼼꼼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실내에서 무슨 누수가 생길까 싶겠지만 천정을 지나가는 배관 때문에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 겨울철에 차량이 타이어나 휠에 눈을 들고 들어와서 누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빌딩에서 이런 누수 사고로 인한 민원으로 보상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방수나 크랙은 보수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닥을 더욱더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의 출입구 동선에 맞춰서 차량의 흐름이나 각종 표지판은 잘 배치되어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차장은 안내 표지판이나 편의시설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임차인이나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중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딩의 로비를 살펴보게 됩니다. 건물의 각종 설비와 편의시설들을 둘러보고 나면 로비와 건물의 기준층을 돌아보고 임대와 관련된 사항들을 점검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우선 로비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로비는 빌딩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입 후에 리모델링을 할 경우 건물의 외관과 함께 가장 먼저 검토 대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실내의 조도나 인테리어, 바닥 상태 등을 좀 살펴보고 출입문의 개수나 구조 등도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로비는 넓은 공간으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여름과 겨울에는 냉난방으로 에너지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관리상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엘리베이터의 배열이나 개수, 스피드 게이트가 설치되어 있다면 외부인들과 임차인들을 잘 구분돼서 보안이 잘 이루어지는지도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특히 건물 운영에 있어서 엘리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설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카 내부의 인테리어를 살펴보고 승차감은 직접 타보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출근 시간대에 빌딩 로비를 방문해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들의 이동 동선과 혼잡 시간대의 문제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로비 데스크의 운영과 보안 및 안내 근무자들의 태도와 근무 방식도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이 방문하시면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빌딩의 임대 기준층을 살펴봅니다. 기준 임대층을 확인할 때에는 임대 면적을 확인하고 임대 시에 어떤 식으로 면적을 분할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내가 만약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사무 공간의 배치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한 층을 분할 임대를 할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눌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가상으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층 내부의 화장실의 자변기나 소변기 개수를 살펴보고 임대 면적 대비 숫자가 적정한지도 살펴봐야 임대를 할 경우에 이를 고려해서 적정 상주 인원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개수가 부족하면 건물 운영 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데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외에도 비상계단과 방화 셔터의 위치 등을 살펴보면 임대 기준층에서 살펴볼 만한 것들은 다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층에 공급되는 냉난방 방식을 확인하고 창문의 마감이나 블라인드들은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지 육안으로 확인을 합니다. 창문의 개방 유무나 환기 방식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만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내 공기질에 대한 임차인의 요구들이 높아지고 있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근무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정도로 건물의 현황을 점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매도자와의 협상을 할 때 아마도 유리한 입장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자나 결함이 있는 빌딩을 인수하게 되면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생각보다 클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매입 전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자체가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형태로 살펴볼 것을 미리 정리한 다음에 현장을 둘러볼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빌딩을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 살펴보는 만큼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높은 자산을 선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